지금부터 제3차 2018학년도 총학생 회장단 입후보단 공개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방송국 보도부장 이혜림입니다. 먼저 토론회의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약 설명과는 다르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한 학생자치기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약 10분간 듣고 후보자 간 토론 20분, 그리고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20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부가 끝나면 잠시 휴식 시간 가지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한 학생자치기구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후보자들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각 후보자분들께서는 잘 들으시면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궁금하다 하는 점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우 여러분은 후보자 간 토론이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기호 순으로 기호 1번 연 후보자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1번 연정보 여한구 후보 이중환입니다. 항상 학우분들께 열린 연학생회, 학우분들과 이어갈 연학생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저희 연은 많은 고민을 거듭하였고 학생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외적인 부분과 대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저희의 대외적인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사실상 파기가 되었으며 대학기본 역량 진단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된 이유는 교육부 부총리의 기자간담회에 의하면 과거에 진행되었던 대학구조 개편 방식은 대학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왔고 특히 재정 지원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원 감축을 하도록 압박하며 대학 사회를 황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많았으며 또한 단순 지표를 통한 평가이다 보니 대학 체질을 개선하려는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됐고 결과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대 중심의 정원 감축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기존 평가를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바꾸고 전체 대학을 자율 개선 대학, 역량 강화 대학,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등 크게 세 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50%가량은 자율 개선 대학으로 분류, 교육부로부터 일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하위 15에서 20%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며 정부 지원이 차단됩니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중에서도 하위권은 퇴출 대학으로 분류, 대학 폐쇄가 추진될 예정이며 나머지 역량 강화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일반 재정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특수 목적 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추진할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년제 일반 대학을 기준으로 충원율 지표를 10% 이상 반영하기 때문에 미충원 인원이 많을수록 평가 점수는 하락하게 되며 일반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대학 스스로 충원하지 못한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충원 정원을 줄이지 않는 대학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나 퇴출 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고 권역별로 자율 개선 대학을 지정할 예정입니다만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자율 개선 대학 일부는 전국 단위의 평균 점수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대학별로 자체 평가 자료를 받아 4월부터 역량 진단 평가를 진행하며 결과는 같은 해 8월 말까지 발표됩니다. 먼저 평가의 구조 자체가 개선이 되었다는 점과 권역별로 자율 개선 대학을 지정한다는 점이 우리 강원대학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대학교의 큰 문제 중 하나인 학생 충원율 비중이 강화된다는 점은 이번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연은 충원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충원율 보강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휴학 중인 휴학생 학우분들로 하여금 다시 복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과 조금 더 미래에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학사 구조가 변화하면서 교육 과정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빠른 변화가 휴학 중인 학우분들의 복학을 주저하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하여 변화하는 우리 강원대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 대학본부와 연계하여 알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서 공개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강원대학교 학우분들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등 상세히 알려드려서 복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정원 외 인원으로 분류된 편입생들이 우리 강원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끔 강원대학교의 전공별 비전과 장점에 대해 편입생 커뮤니티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감소하는 학령 인구에 대해 가까운 미래의 신입생 충원율 또한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은 좋은 학교 이미지 만들기를 통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분들이 저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물론 학교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긍정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좋은 이미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학생회 차원에서 대학본부 및 다양한 단체, 부처들과 연계하여 우리 강원대학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좋은 이미지 제고에 힘쓰는 것과 전공 박람회, 강원대학교 홍보대사 가온, 전공 알림이 사업 등을 본부와 연계하여 우리 강원대학교 홍보에 도움을 드리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학교의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내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과 및 전공별로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가장 학우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만한 부분이 행사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 신입생의 경우 100명 체전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와 학부 신입생의 경우 전공이 2학년 때 결정되는데 MT나 여타 행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혜택을 받고 또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틀을 만들어서 제공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 학교에는 현재 16개 단과대학과 대략 90개의 학과 및 전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모든 단과대 또는 모든 학과 및 전공이 만족할 만한 틀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학우분들이 빚을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단과대학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학과 및 단과대학이 참여하는 행사들에 있어서는 사전에 연석회의를 통하여 확실한 룰을 정한 뒤 야기될 수 있는 많은 혼란들에 대해서 예방하려고 합니다. 저희 연은 이미 시작된 변화의 바람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학우분들의 편의에 가장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후보자께서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 대비한 학생 자치기구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 충원률 논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 주셨는데요. 학생 충원률 방향에 대해 휴학생 학우들의 복학, 신입생 충원을 감소 대비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다단 후보자의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담아서 당신께 드리고 싶은 기호 2번 다단 후보자 정후보 박병웅. 후보 김성환입니다. 공약 토론회 일부 주제 대학 구조 평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대비한 학생 자치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구조 평가와 2주기에 변환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다가오는 미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고등교육 종합 발전 방향안을 수립하였고 2015년 1주기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실시한 이후 대학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과 소통하며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학 구조 개혁의 추진 배경이 말하는 다가오는 미래와 대학 문제를 보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도래 등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기존 성장 산업의 침체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학 진학률의 하락으로 인해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입학생의 수가 해가 다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부분을 직면한 대학은 교육과정을 혁신화하고 구조를 조정하여 창의적 발상과 유한한 사고를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구조 개혁 평가는 1주기 대학 평가 결과로 정원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였지만 하나의 지표로 모든 대학을 평가한 결과 대학 교육의 다양성 등 대학 교육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획일화된 결과만 나왔다는 비판, 다시 말해 정량적인 틀로 대학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을 시도해 볼 여유가 없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의 기본 교육 여건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개선키로 했습니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도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대학의 기본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목표부터 성과 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타향식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차이를 봤을 때 기존 구조개혁 평가는 양적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국 단위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6등급 중 A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사업 연계를 감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전환 후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평가 등급을 단순화해 상위 50% 이상 대학은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하여 자율 개선 대학의 경상비 지원 형태의 일반 재정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율 개선 대학 시 정원 감축 권고를 미실시하며 개선 권고 대학은 2차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평가에 대해 자치기구로서의 할 역할과 자세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2주기 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상위 50% 이상 대학인 자율 개선 대학의 목표를 두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2주기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 본부와 소통을 통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파악하여 협력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평가 항목과 준비하는 항목을 비교 분석하여 잘못된 방향이라면 맞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또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또한 맞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평가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감시하여 경고를 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후 있을 그 어떤 평가를 대비해 우리 대학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늘 문제가 되었던 충원율에 대해 극복할 방법을 대학 본부와 함께 소통하여 찾고 취창업 및 컨설팅 등 점수가 낮은 부분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창업 같은 경우 창업지원단과 연계하여 창업에 대한 홍보와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을 확대하여 해결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당 공약인 잡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지원 확대하고 프로그램 개설뿐 아니라 학교와 취업 지원과 자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에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시스템을 관리, 병행하여 만족도 및 취업률을 향상시킨다면 취업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잘 되어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교가 된다면 학생 만족도 평가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구조 평가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대해 학생 자치기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함께 소통하고 연계하여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본부와 학생 자치기구가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을 대학 본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대학 본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학 본부가, 학생 자치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생 자치기구가 잘한다면 분명히 평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다당보다는 대학 본부와 많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학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고 자치기구로서의 역할도 잘 해내어 모두가 만족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후보자께서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 대비한 학생 자치기구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자율개선대학의 목표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이에 대학 본부와 자치기구와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다음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후보자 간의 주제 토론하는 시간 20분 동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기호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충원율 문제에 대해서 휴학생에 대한 복학 유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휴학생이 복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과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우분들께서 휴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학우분들께서도 휴학을 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휴학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 여타 다른 이유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학을 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 중에 저희가 제시했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휴학을 하고 있는 학우분들께서도 복학을 하시겠지만 휴학을 준비하고 계신 학우분들께서도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기 때문에 같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입대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런 전공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과정의 유형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융복합 전공도 생겨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학우분들께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현재보다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공이나 교육과정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 학우분들께 추가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안한다면 휴학 말고 다른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그냥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다른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네, 그 휴학을 예방하는 방안 말씀이신가요?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제시하는 방법이 다른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뭐 단순적인 게 질문을 다시 한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휴학을 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이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 네. 네. 그 혹시 방안이 혹시 다른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융복학 관련한 전공에 대해서 학우분들께서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무래도 학우분들께서는 대학교 홈페이지보다는 페이스북 같은 걸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좀 더 용이하게 전달을 한다면 분명 다른 선택지를 고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요 이번 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방안에서 배내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백령체전이나 MT를 같은 경우에 학부 신입생은 어떻게 행사를 참여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유연하게 해서 제시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것보다는 각 단대별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과대나 혹은 더 작게 본다면 해당 학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붙이자면은 내년에 있을 학부제 통합에 대비해서 많은 자치기구들이 학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이미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총학생회가 유연하다고는 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면은 어떤 강제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대로 총학생회가 상위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룰을 정해서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백령체전에 있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말씀해 주신 대로 단과대학별로 예선전을 치르는 학과도 있을 거고 그러면 해당 단과대에서 룰을 정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과대별로 또는 학과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룰 자체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룰을 백령체전에서는 통일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 룰을 정한 뒤에 백령체전이나 아니면 다른 행사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 룰을 강제하기보다는 미리 룰을 정해줌으로써 학우분들이 빚을 수 있는 혼란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대비한 학생 자치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그 충원률에 대해서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충원률 말고도 이제 이런 평가 들어가는 항목이나 뭐 그런 점수 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외적으로도 혹시 뭐 더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원률 지표를 10% 이상 반영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 충원률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방안을 제시를 해봤던 거고 그 충원률에 대해서 사실 그 저희 춘천 캠퍼스도 춘천 캠퍼스지만 아시다시피 삼척 캠퍼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된 후에 아무래도 충원률 부분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본부 차원에서도 해결을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말씀해 주셨던 다른 지표들에 대해서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꼭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까 정원 외 모집으로서 그 편입생 커뮤니티에 홍보를 해서 편입생이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홍보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좀 더 구체적인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먼저 편입생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저희 단과대나 아니면 학과 중에서 편입생 신청 그 경쟁률이 1대1이 안 되는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입생 충원률을 높인다면 저희 강원대학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 그 편입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시를 한다면 편입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학우분들께서 저희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포스터나 웹자고 아니면 저희 학교 동영상,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 서울공원대학 부분에서는 충원률을 채우려는 그런 다른 방법으로 정원 외 모집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원대학교의 편입률이 낮은 이유가 이제 서울권대학보다는 강원대학교가 이제 편입생이 느끼기에 이렇게 서울권대학이 더 좋다고 느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부분도 좋고 이제 뭐 그러니까 좋은 학교 만들기죠. 네,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한다면 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호 1번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학 본부와 협력과 또 감시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고가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고는 저희가 뭐 어떻게 물리적인 경고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이런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이게 맞는데 그 맞는 부분과 아닌 다른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더 맞지 않냐라고 이제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 조언을 했는데도 그 부분이 잘 시행이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경고라는 말이 뭐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기호 2번 후보단 분들께서도 충원률이 조금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충원률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를 해볼 건지에 대해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원 외 모집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고요. 저희 학교가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이 이제 군대 입대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이제 힘들어서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여행을 위해서 휴학하는 거 외적으로는 정말 전공이 힘들어서 아니면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정말 단편적인 예로 봤을 때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학교와 학생회가 아니면 자치기구가 힘을 써서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로 만든다면 그런 문제점이 좀 더 개선돼서 보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그 본부와 학생 자치기구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차례적으로 순차적으로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후보단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본부의 역할과 학생 자치기구의 역할이 어떻게 분담이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평가 지표나 뭐 내용들이나 준비하는 과정 같은 거는 저보다 대학 본부가 훨씬 더 잘 알겠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준비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대학 본부는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그 부분도 이제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같이 머리 써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라고 방향도 제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타 학교 사례를 조사해서 대학 본부에게 이 학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런 등급과 이런 점수를 받아서 지금 좋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뭐 저희 학교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참고를 해서 저희 학교도 적용을 한다면 아니면 저희 학교에 맞게 적용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또한 학생 자치교육으로서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를 좋은 이미지, 학교를 다니고 싶은 방법 아니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도 학교의 좋은 평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대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학 교육부의 정책이나 뭐 평가 지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 자치기구보다는 당연히 많이 알 수밖에 없고 또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자치기구는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행동은 학생들의 대학 공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이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학 본부 측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중간에 조율자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저희 그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기후 1번 보고 이주환입니다. 아까 추후 있을 개혁 평가에 대해서 대비해서 추후 문제 극복, 추천 및 컨설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업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학생 만족도로 직결한다 하셨는데 취업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저희 학교에 어떤 게 있을지 혹시 후보자님들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를 물어보신 거 아니면 취업에 제 질문 잘 이해가 안 돼서 취업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라 말씀하시면 취업률이 낮다는 뜻인데 그 취업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제가 말씀드린 그 취업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는 취업률이 낮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공약인 자 페스티벌과 연계를 해서 뭐 프로그램 및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개설뿐만 아니라 학교와 이제 취업 지원과와 이제 연계를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이런 부분이 시스템적인 부분이 관리도 되고 병행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잘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취업을 준비하는 그 학우들 입장에서는 물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건 취업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는 교원 비율이나 수업에 대한 질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업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수업에 대한 질적인 문제나 교원 비율, 단과대별로 교원 비율, 뭐 교수님, 부교수님, 조교수님 다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수업의 질이 낮다고 아니면 뭐 단과대학의 교원 비율이 낮다고 판단돼서 그냥 교수님한테 가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은 잘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교수의 질이 아니 수업의 질이 낮다고 판단이 된다면 수업 평가에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교수님은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제가 수강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대학 본부를 그 지표를 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다시 얘기를 하겠죠. 학생들한테 이런 불만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수업 평가에 대해서 수업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과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치기구의 역할은 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업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잠시만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학 공부에서 힘써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다시 말씀해드리면 수학 평가가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현행 유지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또 저희는 따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시 그 설문조사 내용을 의견을 수렴해서 대학 공부에게 제출해서 질문하신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대학 공부 제출을 해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치기구로서의 역할 말씀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네, 방금 취업률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취업률이 강원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우분들이 타 학교로의 어떤 편입을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잡 페스티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일회성 행사이다 보니 취업률의 본질적인 해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취업 지원과 또 연계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해주신 잡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모르는 거죠. 그게 일회성이 그칠지 지속적으로 계속될지. 이게 만약에 컨설팅이 계속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처음에 공략에 내세운 그런 취업 잡 페스티벌 제가 원하는 기업에서 선배들 동문을 초청을 해서 동문 선배에서 현업에서 뛰고 있는 동문 선배들의 실질적인 팁과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 외적으로도 취업 지원과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는다면 그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팁들과 컨설팅을 통해서 충분히 잘 이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취업 지원과에서 연계해서 어떤 행사를 할 거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취업 지원과가 논의한 게 없기 때문에 당장 이런 걸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추후에 취업 지원과의 미팅을 통해서 이런 걸 하면 학우들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거를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취업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역량이 있는데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개인의 역량을 저희가 높여드리기는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은 취업 박람회나 아니면 특강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동안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은 참여율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왜 참여율이 저조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본인이 직접 원하는 기업이나 그에 대한 기업을 방문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관련된 강사분이 와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지 못하니까 참여율이 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학우분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원하시는 기업들을 설문을 받고 원하시는 기업을 초청을 하고 만약 기업에 초청이 안 된다면은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선배 동문분들을 초청을 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듣는다면은 아무래도 학우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참여율 부분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둬서 어느 정도 정보의 부족이라는 부분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3차 공개
공개토론의 일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한 학생자치기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제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질문은 피해주시고 주제 토론인 만큼 주제에 관한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문해주세요. 네, 질의하실 학우분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과 1학번 정규입니다. 이번에 그 단과대학 통폐합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총장이 직접 글을 올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학생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의결권에 관한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에 어떻게 이에 대해서 그 협의체를 활용하실지 한번 양쪽 다 의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선은 저희는 그 협의체가 단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단순히 단과대학 재구조화 전면 재검토에 한해서만 그 협의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있을 여타 중차대한 다른 학교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동수로 들어가는 협의체가 유지가 되어서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가 같은 기회를 갖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같은 기회를 갖고 평등하게 공정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게끔 하고 싶습니다. 네, 기호 2번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과대학 재구조화 때문에 학생들의 동수로 참여하는 회의체가 생긴다면 저희는 그 단과대학 재구조화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 목적에 맞는 인원을 구성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단과대학 재구조화 때문에 인원이 모여진다면 저희는 단과대학 재구조에 좀 더 많이 알고 특성화된 인원을 구성을 하겠죠. 추후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3주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회의체가 생긴다면 저희는 그 목적에 맞게 그 인원에 대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과대학 재구조화로 인해서 협의체가 생긴다면 저희는 거기에 그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부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의체를 보시면은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회의체지 단과대학 재통합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기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양쪽 중 어느 분이 당선이 되셔도 거기 기구에 들어가실 텐데 진행하실 때 그 기구가 단과대학 재구조화만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학생들이 찾아서 제시도 할 수 있고 다른 방면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학부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단과대학 통폐합이라든지 항상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대학본부에서 결정한 결과에 학생들이 뒤늦게 듣고 찬반을 논하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원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구이만큼 어떤 분이 되셔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5분간 제3차 공개토론회 1부가 진행되었는데요. 7시 55분에 공개토론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